시작해보자. 전부 213페이지부터 시작할까요? 자, 오늘 문제 출발은 1201번부터 갑시다. 읽어볼게요. 자, 1201번 평행이동 중에서 x분의 1하고 그래프가 일치하는 거. 자, 집중해 이제. y는 x분의 1의 그래프와 일치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 이 문제는 얘들아? 평행이동은 뭐 좌우 얼마씩, 위, 아래 얼마씩 움직여서 움직여주면 돼. 근데 움직일 때 움직이더라도 완전히 일치하려면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 맞나? 다시. 지금 이 문제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 그래프랑 모양이 어떤 걸 찾아라? 같은 걸 찾으라는 얘기. 맞나? 분수함수에서 모양 결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분수함수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게 누구지? 누구야? K죠? K의 크기가 같고 사실은 평행이동만 이용하는 거니까 대칭이동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평행이동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얘가 같아야 모양이 같다. 우리 기본적인 공부할 때 이 녀석의 크기에 따라서 이 녀석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래프 그려진다고 했지? 모양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평행이동까지 한 상태에서 그래프가 겹쳐지길 바란다면 아예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좀 불편하더라도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 4개 보기에 표준형을 구해봐야 되는 거겠지. 자, 몇 개 해볼게. 기억 한번 해보자. 자, 만드는 방법은 우리 유리식 연산할 때 분자의 차수를 분모보다 낮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분수함수의 표준형 만들 때도 이용이 됐었어. 자, x-2 모양 잡아주고 마이너스 3x 해결해주고 그럼 상수 얼마만 더해주면 되나? 1만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기억에 표현되어 있는 분수함수는 x-2분의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 기억에 나와 있는 분수함수의 k 역을 하고 있는 숫자가 1이니까 문제가 말했던 x분의 1과 분명히 일치할 수 있는 함수가 맞다. 아니? 그렇게 니은, 디귿, 리을 표준형을 이용해서 k가 똑같이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1이 되어 있는 찾아보면 되겠어.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고 과제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필기 해놓자. 1201번처럼 x분의 1과 일치하는 그래프를 찾으래.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말했듯이 평행 이동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k가 1인 것만 찾아줘야겠죠. 지금처럼.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올 시험 문제가 평행 이동뿐 아니라 대칭 이동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때는 k가 1인 것만 일치할 수 있는 함수가 되는 게 아니고 k에 마이너스 1이 적혀있는 숫자도 충분히 일치할 수 있는 함수가 된다는 거. 맞지? 그러니까 k가 1이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는 k가 또 1인 녀석이 있어야 그걸
뭐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을 때 얘가 이렇게 겹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만약 대칭 이동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2사분면과 4사분면 중에서 그려지는 쌍곡선도 여기다가 옮겨놓고, 그 다음 뭐 x축 대칭을 해서 접어주거나 y축 대칭을 이용해서 접어주게 되면 충분히 겹치기가 가능한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평행 이동만 이용해서 써야 되는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문제였는지에 따라서 내가 기억, 니은, 등일, 리을 중에 k가 1인 것만 정답을 할 거냐, 아니면 k가 1과 마이너스 1인 것까지 둘 다 정답을 할 거냐를 구분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어요. 담비 어서 오고. 오늘은 프린트 과제 따로 없고 교재 나간 것만 교재에서 나갈 과제가 많으니까 열심히 듣고 과제 목요일까지 마무리 잘 하세요. 215페이지 볼까? 우리 이거 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분수함수 정근선 누구지? x는 마이너스 a죠. 정근선 y는 누구죠? y는 4가 되겠지. 대신 우리 이거 지금 일반형 가지고 잡은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점 하나 잡아야 되는 거 맞나? 근데 점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여기 문자가 있어도 정확히 몰라.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는 이 쌍곡선이 1과 3방향에서 그려지는 쌍곡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와 4방향에서 그려지는 쌍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A 값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맞나? 여기까지 해석됐어. 계속 읽어볼게. 그런데 이 녀석의 치역이 누구래? EA가 아닌 즉, 얘들아, 우리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는 결정을 못했지만 점근선은 찾았잖아. 점근선 보면서 대답해볼래? 정의형 누구야? 누구? A 아닌데? 그렇지. X가 마이너스 A인 것만 빼고 모든 실수였어. 다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A만 못 넣어. 치역은 누구지? Y가 누구만 안 나와? 4만 안 나와. 4 빼고 모든 실수인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 보니까 치역이 누구라고 그랬어? 치역이 얘들아 2A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알게 되네. A가 얼마라는 걸? A가 2라는 걸 알게 됐죠. A가 2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적어볼게요. 그래서 fx가 누가 되는 거냐? x 플러스 a 2분의 4x라는 함수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겠지. 됐니? 그럼 지금 우리 첫 번째 줄 해결한 거야. 천천히 여유있게 급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 fx 찾았어. 근데 그 fx의 그래프가 함수 y는 x분의 b를 y는 x분의 b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c, y축 방향으로 d만큼, 얘를 x축 방향으로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이동한 게 fx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요게 분수함수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분수함수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저기는 B라고 적혀지면 우리 맨날 공부할 때 모양을 결정하는 K라고 공부했던 거 맞니? 그럼 이거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에요 표준형이에요? 일반형이야 이거. 그럼 이 B값 찾고 싶으면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지.
여기에 적혀있는 B와 여기에 이걸 일반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K 자리에 적혀있는 숫자가 같아야지만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모양 바꿀게. 그럼 여기 얼마 더해야 되나? 마이너스 8. 그래서 한 번만 더 적자. fx가 누구냐?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8에다가 더하기 4를 한 값이다. 바로바로 정답 읽을 수 있어야 돼. 먼저 b부터. b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8이야. 얘들아 평행이동밖에 안 했잖아. 평행이동 했으면 모양은 바뀌지 말아야지. 모양을 결정한 게 누구였어? 이거였어.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 이거 점도선 x는 얼마지? 0. y는 5죠? 이거 둘 다 점도선 누구야? x는 0. y는 0이야. x는 0. 얘 굳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0분의 b 더하기 0. 이게 점도선 말하는 거잖아. 표준형에서. 맞아? 근데 얘는 점도선이 누구냐? x는 마이너스 2, y는? 그럼 x는 0이, x는 마이너스 2가 됐어. 오른쪽으로 간 거야? 왼쪽으로 간 거야? 왼쪽으로. 몇 칸?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 원래 점도선이 y는 0이었거든? 근데 얘는 점도선이 y는 4네. 네 칸 어떻게 된 거니?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4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표준형, 일반형, 점근선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용할 수만 있으면. 근데 그 골고루 이용하는 게 지금 또 여러분들의 기억이 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금방금방 또 적응이 돼. 그래서 분수함수라든가 무리함수의 그래프 쪽에서는 웬만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A, B, C, D 다 더하는 거네? 다 더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었나 보다. 자, 필기 다 하신 분들은 넘겨서 1212번 한번 진행해볼까? 아, 뭐였어? 아직도 안 보였네. 15일. 실제 시험보다 생각한다면 벌써 정답이 나왔어야 되는 문제지. 갈게. 선생님처럼 빠르게 해석했는지 확인을 해봐. 지금 문제가 말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분수함수에 무엇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럼 얘들아 첫 번째 함수 정근선만 찾으면 이거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 첫 번째 정근선 누군데? x는 2. 두 번째 정근선 누구야? y는 3이죠. 맞습니까? 첫 번째 분수함수는 정근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두 번째 분수함수 봐봐. 정근선 누구야? x는 마이너스 1. 정근선 y는 0이고 확인됐니? 공부 똑바로 해라. 조금만 집중해서 하면 돼. 멍청하게 또 이거 보고 y는 2라고 생각하지 마. 아닌 거지? 얘는 표준형이야. 여기 x가 붙어있는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보고 정근선 말하는 거잖아. 왜 x는 마이너스를 y는 0이야? y는 0이면 이거보다 3칸 아래겠네. 자, 첫 번째 분수함수는 얘하고 얘가 점근선. 두 번째 분수함수는 이거하고 이게 점근선이야. 근데 문제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점근선으로 뭐한 넓이? 둘러싸인 넓이. 아니 문제 우리나라 말인데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로의 길이 얼마니? 3. 2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되는 거죠. 세로의 길이도 3에서 0만 빼면 되는 거라 3. 결국 정사각형이 한다고 하네. 정답 얼마?
도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푸는데 막 시간 끌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막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세 칸짜리 문제 나왔네. 필기들 간단히 하시고 이번에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고민 좀 잘해봐. 1217번부터 시작해보세요. 1217번부터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들 해라. 이쯤 되면 이제 기억이 슬슬 살아날 거고, 그럼 그 살아난 기억 중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분수함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했거든. 물론 점근선 기준으로 1, 3방향으로 그려질지 2, 4방향으로 그려질지 K의 역할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떤 걸 더 중점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지를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분수함수는 점근선이 너무나 중요했었어. 그래서 점근선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 잘해봐. 자, 그만. 여기 볼게. 이거 점근선 x는 누구? 마이너스 3. 점근선 y는 누구? a. 근데 문제 읽다 보니까 이걸 어디 대칭하래? 원점 대칭하래. 봐, 무식한 학생들의 풀이 보여줄게. 원점 대칭 함수 어떻게 하는 건데? x, y의 부호 바꾸는 거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점 대칭 함수를 구해. fx는 x에다가 마이너스 넣고 x의 부호 바꾸고 그 다음 y의 부호도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도 마이너스. 원래는 y에도 부호를 바꾸는 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 그렇게 해서 요거 보고 점근선을 찾아. 그런데 똘똘한 친구들은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원점 대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점 대칭은 기본적으로 x하고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럼 이 함수의 x하고 y의 부호가 바뀌면 점근선도 어떻게 될까? 점근선도 똑같이 x하고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굳이 이걸 원점 대칭한 함수의 모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 된다면,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선생님 하나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여기에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원점 대칭을 하겠대. 그럼 원점 대칭을 하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 대칭이 되면서 이쪽으로 점근선이 바뀔 거거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으로 원점 대칭을 만들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함수의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바꿔서 식 잡고 다시 점근선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원래 이 함수가 그려질 때 사용됐던 점근선만 원점 대칭 시켜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식을 모르더라도 점근선 x는 누가 되고 3이 되고 점근선 y는 누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함수?
y는 f-x라는 수. 얘들아 여기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대.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볼까? 누구의 보가 바뀐 함수야? x의 보가 바뀌면 어디 대칭 말하는 거지? 맞아. 이 녀석은 얘를 기준으로 y축 대칭 말하는 거거든. y축 대칭이면 누구의 보가 바뀌면 되는 건데? x의 보호만 바뀌면, 그러니까 점근선도 x의 보호만 바뀌면 돼. 이것도 다들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한 번만 더 그래프를 보여줄게. 만약에 점근선이 이쪽에 있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x의 보호가 바뀌는 바람에 y축 대칭이 일어나. 그럼 이게 y축 대칭이 된다면 이쪽에 있던 점근선의 교점이 그대로 y축 대칭이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점근선이 바뀌게 되고, 그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게 y축 대칭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x의 부호를 직접 바꿔가지고 함수를 찾고 점근선 찾을 필요 없이 여기에 있는 점근선을 이쪽으로만 바꿔줄 수 있으면 된다. 점근선 y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누구만 바뀌어? 이쪽에 있던 점근선의 부호가 바뀐 상태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x는 누가 되고 3이 되고 y는 여전히 누구로 유지가 된다? a로 유지가 된다. 여러분들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함수의 원점 대칭, 뭐 y축 대칭, x축 대칭 시키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점근선 아니었어? 점근선도 똑같은 조건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함수식 먼저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점근선만 원점 대칭이면 x, y 보호 바꿔서, y축 대칭이면 x의 보호만 바꿔서, 만약에 x축 대칭이 일어난다면 y의 보호만 바꿔서, y는 x 대칭을 일으킨다면 역함수 가듯이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서 점근선을 잡아주면 된다는 뜻. 그래서 문제는 이거에 대한 이해만 했다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지금 문제는 얘하고 얘가 일치한다는 얘기였거든. 그럼 어차피 x는 일치하고 y는 마이너스 a하고 y는 a가 같으려면 a 얼마 돼야 되니? 그래서 정답은 0이었겠죠. 필기하시고. 자, 더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하나 보이는데 한번 잘 해결해 보세요. 필기하시고 1218번 진행해. 이런 문제 학교에서 나온다면 그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평범한 문제들 아니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다 온 거지? 이따 끄자. 그치? 공기 너무 건조하다.
자, 가볼게요. 계속 천천히 해보자고. 7번 보세요. 쉬운 문제 아니니까. 일단 이거 전부서 누구야? x는 6, y는 b 되는 거 맞니? 그리고 a가 양수면 1, 3 쪽에서 a가 음수였다면 2, 4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졌겠지? 여기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선생님이 요 다음에 물어볼 내용도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x 대신 누가 들어갔어? 그럼 x를 얼마큼 간 거지? fx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 x 플러스 a를 넣었대. x축을 얼마큼 간 거야? 마이너스 a만큼 간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점근선은 누굴까? 원래는 점근선이 x는 6이었어. 근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가. 그럼 점근선 x는 6-a가 되겠지. 지금 이 문제는 여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f 옆에다가 뭘 더했네? 이건 어느 축 방향으로 간 걸 말하는 거야? 이건 y축 방향으로 가기를 말하는 거지. y축 방향으로 얼만큼? 2분의 a만큼. 원래 점근선 y가 누구였지? y가 b였어. 그런데 그걸 2분의 a만큼 더 올려달라는 표현이야. 얘들아 이거 봐봐. 얘를 아니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x 대신 이거 적고 앉아있고 그 옆에다가 이걸 더하고 있다는 건 x축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해달라는 식의 표현 아니냐. 맞아? 그러니까 원래 분수함수의 점근선이 이 두 가지였다면 먼저 x는 6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 다음 y는 b라고 하는 점근선을 y축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더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런데 잘 봐.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함수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지. 함수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기를 우리 배우고 있었지? 일단 그래프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기로 했던 거 맞아? 지민아 자세 바로 잡고 직선으로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근데 거기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었어. 맞지? 그런데 그렇게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려서 만든 함수가 뭐래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된대? 이게 포인트야. 지금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 접어 올려봤거든? y축 대칭이 아니라. 이거 y축 대칭 아니지? y축 대칭이려면 이쪽에서 접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접혀 올라갔어야 y축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됐어? 다시 지금은 분수함수의 그래프인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직선으로 예를 들고 있는 중 한 번만 더 해볼게.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그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 y값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음의 값인 것들을 다시 위로 접어 올리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그렇게 접어 올려서 만들어낸 함수가 y축 대칭이 돼야 된다잖아. y축 대칭은 말 그대로 y축을 기준으로 대칭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맞아? 그럼 밑에 있는 게 접혀 올라갔을 때 y축 대칭이 되려면 접혀 올라가는 그 모양이 저기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접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접혀 올라가야지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접히기 전에는 누구 대칭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일까?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게 y축 대칭이 되려면 접히기 전에 있던 원래 함수는 원점 대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어려운 거죠. 필기해놔. 이게 y축 대칭이 되려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은 이 함수는 원점 대칭이 돼야 된다는 거야.
원점 대칭 관계에 있는 함수를 x축 위로 접어 올려야 그게 y축 대칭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 우리 대칭 이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원점 대칭은 원래 함수에서 x하고 y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 맞아? 맞니? 그런데 그걸 절대값 때문에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려.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린다는 건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위로 올린 거니까 x축 대칭 일으키고 있는 거 맞나? 맞아? x축 대칭 일으키려면 누구의 부호 바꿔야 돼? 자, 다시 봐봐. 처음에 원점 대칭 관계에 있었어. x랑 y의 부호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렇게 원점 대칭 관계에 있는 녀석을 x축 대칭을 해줘야 누구의 부호만 바뀌어있는 모양이 만들어져? x의 부호만 바뀌어있는. x의 부호가 바뀐 게 무슨 축 대칭을 말하는 건데? y축 대칭을 말한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를 y축 대칭이라고 판단하고 싶다면 그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전 원래 모양의 함수는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들아, 이 분수함수가 원점 대칭이 되려면 점근선이 누가 돼야 되게? 원점 대칭 함수면 점근선이 누가 돼야 돼? 다시, 분수함수는 총 대칭 관계 몇 가지 갖는다 그랬지? 세 가지. 점대칭 하나랑 선대칭 두 개. 먼저 선대칭부터. 기울기 얼마짜리? 1하고 마이너스 1짜리. 어디 지나가는? 점근선의 교점 지나가는 그런 직선 두 개랑 하나 더. 점대칭은 어떤 점에 대한 대칭?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그런데 이게 무슨 대칭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라서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돼 있어야 원점 대칭인 거 아니냐. 그래서 a가 얼마? a가 6. a가 6이면 이거 b 플러스 3이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 fx는 x-6분의 a가 6인 거고 b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였단 말이야 얘들아. 다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을까봐 한 번 더 말해볼게. 이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 근데 내용을 보니까 x 대신 x 플러스 a를 y 대신 2분의 a를 더해가지고 x축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는 2분의 a만큼. 그러니까 점근선이 6이 아니라 마이너스 a만큼 더 빼준 거. 그 다음 b가 아니라 b에다가 2분의 a만큼 더 더해준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분수함수는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문제가 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렇게 그리게 될 분수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네. 그럼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걸 접어 올려야 되거든. 접어 올렸더니 y축 대칭이 되더래. 방금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접어 올린 게 y축 대칭이 되려면 접어 올리기 전에 있던 원래 함수는 원점 대칭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접혀 올라오면서 y축 대칭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이 돼야 된다고. 원점 대칭이 되려면 지금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해야 되는 두 점근선이 x는 0, y는 0. 점근선의 교점이 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얘네들 둘 다 0이 되는 조건으로 a값, b값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fx 찾았어. 그럼 마지막 질문은 f에다 누구 집어넣은 거? b가 얼마였어? b가 마이너스 3이었지?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은 결과 계산해 주길 바랬던 문제네. 그럼 얘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9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3 더 빼면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1218번 같은 문제는 쌤이 욕심 부리지 않을게. 대신 1217번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알고 가자. 자, 필기 천천히 해놓으시고, 우리 또 수업 때 꽤 많이 설명하고 강조했던 내용 하나 나오네. 잘 기억나는 점도 먼저 여러분들이 더듬어봐. 1221번 시작해보세요. 1221번.
졸린 사람 잠깐 일어나. 졸지 말고 자세 바로 잡아. 안 졸려고 노력해야지. 뭘 그냥 대놓고 자고 있어. 졸리면 잠깐 일어나서 들어가. 잠 사라질 때까지는. 자, 이런 문제 풀 때 뭐만 확인하면 된다 그랬지 선생님이? 어? 정근선 확인하라 그랬어? 언제 왜 그래? 어떤 그래프가 특정 서분면을 지나가야 된다 또는 지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 나올 때 뭐 확인하라 그랬어? 어? 아이고 참 정말 절편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X절편이고 Y절편이고. 근데 우리 편한 게 Y절편이니까 Y절편 확인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니면 못 풀어 얘들아. 좀 외우자 좀 제발 좀 진짜. 한두 문제 정도 풀면서 외우라고 한 게 아니잖아. 왜 자꾸 까먹어 얘들아. 칠판 봐. 정거사 X 누구예요? 예. 정거사 Y는 누구고? 정거사는 지금 표준형에서 찾은 게 아니라 일반형에서 찾았으니까 1사방향일지 2사방향일지 모르는 거 맞지? 맞아? 그럼 모든 가능성 다 확인해야 돼. 먼저 만약에 이걸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K값이 혹시 음수가 돼서 이 점근선은 확실한데 이사방향으로 그려진다면 이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정답이 절대 몇 서분면을 지나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니? 몇 서분면? 여기가 2서분면 아니야? 이거하고 이거 기준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잖아. 절대 안 지나가는 서분면이 어디야? 3서분면은 지나갈 수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럼 지금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서분면을 지나가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잘 봐. 1, 3방향으로 그릴 때 여기가 포인트지. 1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3방향으로 그려지는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어떨 때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어떨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멀어질 테니까. 맞아? 다시 확인해봐. 지금 점근선을 찾았어.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내가 쌍곡선을 그릴 건데 이게 K의 크기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으니까 먼저 확인을 해봤어. 음수일 때를. 그래서 2사방향으로 그렸단 말이야. 그런데 점근선의 위치상으로는 절대 2사 쪽에서만 그려지는 쌍곡선은 이 3서면을 지나갈 수가 없게 돼. 맞아? 민재야. 그래서 모든 삼면을 지나가게 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그럼 이쪽이 가능할까 해서 1,3방향으로 그렸어. 그럼 1,3방향으로 그렸더니 몇 서분면 지나가지? 여기 몇 서분면? 1서분면. 그리고 여기 몇 서분면? 2서분면 지나가. 여기 몇 서분면? 4서분면은 다 지나가. 이제 어디만 지나가게 해주면 돼? 3서분면만 지나가게 해주면 되는데 그 3서분면을 지나가는 쌍곡선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거 지금 원점 지나가게 만든 거야.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것만 되더라는 거지. 그래야 3, 4분면도 지나가는 모양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맞아? 그럼 지금 2사 쪽에서 그려지는 쌍곡선이건 1, 3 쪽에서 그려지는 쌍곡선이건 절편 확인하라 그랬어. 정답이 되는 절편은 Y절편은 뭐인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Y절편이 음수인 것만 가능하죠. Y절편 양수인 거 안 돼. Y절편 양수인 거 안 돼. Y절편 0인 것도 안 돼. 음수인 것만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Y절편은 X에다 뭐 넣은 값인데 0 넣은 거 말해봐. 마이너스 1분의 A가 Y절편인 거 맞아? 이게 무슨 수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A는 0보다 어때야 된다? A는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돼. 0보다 큰 게 정답이에요. 근데 질문은 그 A 0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정수를 물어봤던 거니까 누가 정답이 되겠어? 4번 1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이거 아니면 문제 못 푼다. 적당히 잊어버려. 외울 것들은 좀 확실하게 외우고. 뭐 숙제로도 잘 이제 하겠지만 한 문제만 확인해 볼게. 1219번 풀어봐. (1219번은) 그래도 좀 유형이 다르네. 점근선, X쪽 점근선이 감춰져 있네요. X쪽 점근선이 자 해볼게. 저기서 X는 누구? X는 P. 근데 그 P가 문제네. X는 P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왼쪽에 있을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 P는 아직 누군지 몰라. 근데 Y는 누구야? Y는 2로 결정돼 있네. 결정된 건 색깔로 볼까? 이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 됐나? 그 다음 K의 크기는 얼마나 잡혀있어? 5. 그러면 점근선 X만 결정해주면 그게 그 두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일선 방향으로 그려내면 되는 거 맞나? 그럼 확인해볼게. 만약에 P가 상당히 작은 음수 쪽에 있었다면 여기 좀 봐봐. 그럼 Y는 2하고 X는 P가 이렇게 점근선을 형성하고 있었다면 거기다 대고 나는 1방향 3방향으로 그려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몇 사분면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거 3, 4분면 지나가 안 지나가? 여기가 3, 4분면이야. 여기 X축, Y축의 왼쪽에 있는 X부분이랑 X축의 아래쪽에 있는 Y, 여기 공간이 전부 다 3, 4분면. 이거 지나가는 거 맞지? 맞아? 그럼 이제 생각해봐. X는 P라는 점근선은 더 왼쪽으로 가면 될까 안 될까? 응?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X는 P가 더 왼쪽으로 가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더 왼쪽으로 가봤자야. 더 왼쪽으로 가봤자 이렇게 점근선 가지고 일선 쪽으로 그리면 결국에 또 3, 4면을 여기가 다 3, 4면 아니야 지금. 지나가는 거 맞아? 그래서 3, 4면을 지나가지 않게 하려면
x는 p라고 하는 점구선이 넘어와야 돼. 오른쪽으로. 맞아? 그래서 여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결론 짓는 게 그럼 x는 p라는 점근선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1방향과 3방향으로 그릴 건데 그 3방향으로 그리는 것도 3, 4쪽을 지나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생긴 모양 아니면 이렇게 생긴 모양만 절대 이렇게 그려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전히 또 3, 4면을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맞아 얘들아? 그래서 3, 4쪽 지나가지 않게 해주고 싶으면 y절편이 누가 돼야 되는 건데? 0이나 양수가 돼야 되는 거 맞나? 근데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아까 너무 왼쪽에 있을 때도 여기 좀 봐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쌍곡선이 y절편이 0보다 크게 그려지는 거 맞아? 근데 아까 이 쌍곡선은 정답이었어 아니었어? 정답 아니었잖아. 이렇게 그려지다 보면 3, 4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또 정답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3, 4면 쪽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는 쌍곡선을 만들고 싶으면 y절편이 누구부터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2 전까지만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빨간 부분처럼 2, 4쪽하고 4, 4쪽을 지나가지만 절대 3, 4쪽은 지나가지 않는 쌍곡선이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y절편 x에도 얼마 넣은 거? 0 넣은 거. 0 넣으면 누군데? 마이너스 p분의 5가 0 이상 2 미만 돼야 되는 거 맞니? 됐어? 됐어? 근데 p 어떤 수야? p 어떤 수 돼야 되지? p 양수야 음수야?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이게 x는 p였잖아. 여기가 x는 p였단 말이야. 그 p는 기본적으로 y축보다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어야 된다고. p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래서 양변에 p 곱하게 되면 여기 p 곱한 거 얼마? 이거 뭐야? 0보다 크거나 같고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나 지금? 잠깐만. x-p분의 5 더하기 x-p분의 5 더하기 10 맞고 y는 2 맞고 x는 p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x에도 0 넣는 게 y절편. 그렇지. 그래서 다시 간다. p가 0보다 큰 수니까 양변에 누구를 곱해? p를 곱해. p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가 2p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 근데 왜 p가 음수가 나오지? 뭐야 이거?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뭐야? 선생님 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냐? y절편이니까 뒤에 또 더해야 되는 거지. 어디? 그지? 아니 미친놈. 0 넣었으면 여기까지가 y절편인 거지?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이게 y절편이죠. 중요하구나.
y절편이 여기다 0 넣고 여기 2까지 있었으니까 더하기 2까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가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분의 5 2 이쪽으로 넘겨주면 0. 일단 2는 양쪽으로 이항시켰어. 그 다음에 양변 p 곱할게. p 곱하면 마이너스 2p p는 양수니까 부등호방이 유지될 거고 p 곱하면 마이너스 5 p 곱하면 0이라고 할 거니까 0. 이건 어차피 성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p는 누구보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5, 2.5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 정수면 누구? 3을 정답으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겠죠. 또 기억해. 분수함수의 그래프건 무리함수의 그래프건 아니면 포물선이건 뭐든지 간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가 특정 사분면을 지나간다 또는 지나가지 않는다 할 때는 무조건 절편 확인해. 절편. 근데 그 절편이 y절편만 할 필요 없어. x절편 해도 되거든. 근데 매번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말하지만 함수에서 x절편 찾는 것보다 y절편 확인하는 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y절편 가지고 확인하라고. 무슨 사분면을 지나가게 또는 지나가지 않게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넘겨서 여기 지금 두 칸짜리 문제밖에 없는데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형 문제니까 두 문제 풀고 갈게. 1224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1224번부터. 여기 1224번하고 27번 두 문제 풀고 쉬자 우리. 자, 답 찾아갈까? 일단 이거 정선 다 나니? 정선 다 나왔으면 완전 땡큐 외치면서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지. 정선 x는 누구? 4. 그러면 x-4분의 일단 하나 해결. 정선 y는 누구? y는 2면 땡큐. 여기 2x 해결.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뭐만? 여기 분자 쪽에 적힌 상수.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B만, 이미 얘들아 C하고 A는 찾아놓은 상태란 얘기야. 정근선 가지고. 맞니? 그럼 B 찾기 위해서 지금 정근선 썼는데 이 문제에서 제공된 그래프를 보면 정근선 말고 조건이 하나 더 있지? 무슨 조건?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 0,4를 0,4를 지나간다. x에 0 넣었을 때 y가 4 나온대. 그래서 b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16. 그래서 정답은 x-4분의 2x-16이라고 말해주면 순식간에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분수함수의 모형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겠지. 아니 얘들아? 그렇게 점근선만 있으면 분수함수의 한 90% 정도는 완성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가 말했던 지나간 점 하나를 통해서 마저 모르고 있는 한 가지 내용만 찾아내면 분수함수의 일반형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이번 기말고사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문제예요. 꼭 나올 거야. 너무 쉬운 문제지만 꼭 나옵니다. 한 명도 실수 없이 정답 맞추길 바래. 1227번.
그러면서 들어봐. 이건 점근선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점근선에 해당하는 숫자가 안 나와 있어. 이런 문제들은 숫자가 얼마인지를 찾을 생각하지 말고 부호를 이용해서 풀란 얘기일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숫자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양수, 음수 이 정도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일 거야. 자, 그만 요거 좀 보시자. 일단 점선 x는 누구? 마이너스 a. 점선 y는 누구? c. 그런데 얘들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 말하는 거니? 여기가 c 말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a는 무슨 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a는 무슨 수인 거야? 양수인 거야. c는 무슨 수인 거야? 양수인 거야. 이렇게. 아니, 값이 얼마인지 감춰져 있으니 그냥 부호 정도만 확인하라는 거지. 그 다음 이거 표준형이지 얘들아. 점선 기준으로 그려지고 있는 방향이 1선 방향이니 2사 방향이니? 2사 방향이라면 b는 무슨 수였던 거야? 음수였던 거.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겁니다. 그럼 먼저 기억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네. a, b, c 다 곱한 거 양수네. 맞아? 양 곱하기 음인데 양수가 나올 턱이 있나? 음수겠죠. 기억 틀렸어. 됐어? 그 다음 B하고 C가 문제인데 B하고 C가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A, C 곱한 거에 부호 바꾼 게 B랑 같은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우리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정보가 하나 더 있거든. 뭐? 문제에서 이용하지 않은 정보 뭐 있어? 원점 지나간다는 말. 이거 괜히 하면 안 할 거잖아. 원점 지나간다는 내용 해볼까?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X에다 0 넣었을 때. 그러니까 A분의 B 더하기 C로 계산한 결과가 X에 0 넣고 계산한 결과가 뭐 나온다? 0 나온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0,0 지나간다며. X, Y 둘 다 0 넣으면 성립한다잖아. 아, 니은이랑 비슷하신 나올 것 같아. 그럼 A분의 B는 넘기면 마이너스 C, 양변에 A 곱하면 B는 마이너스 AC. 그래서 뭔가 모양은 상당히 이상했지만 니은은 정답이었던 거. 됐니? 그 다음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디귿 보기는 약간 억지스러워서 디귿은 AC는 양수인데 B가 음수래. 그 세 개의 숫자를 세제곱해서 더한 결과가 음수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 맞나? 맞니 얘들아? 근데 여기 좀 봐봐. 요것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 이것만 지키면 돼. 그럼 선생님이 한번 디귿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 A하고 C는 양수고 B는 음수고 AC 곱한 거에 반대부호가 B가 되게 해준 조건이라면 AC 양수를 선생님 마음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이라고 해놓고 음수 B를 마이너스 1이라 예를 들어볼게요. 상관없는 거지? 맞잖아.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양수, 음수 조건만 챙기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것도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예거든. 맞아? A에 두고 1, B에 두고 마이너스 1, C에 두고 1. 다시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넣어도 돼. 이 두 개, 이 조건하고 이 조건만 지키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킬 수 있는 얘 아무거나 들어도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들 수 있겠네. 여기에 2, 여기에 2, 여기에 마이너스 4. 그렇게 넣어도 돼.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볼게.
여기에 5, 여기에 3, 그럼 B 자리에 마이너스 루트 15 넣고 풀어도 된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해 보이는 게 이거 같아서 넣으려고. 근데 이렇게 넣어도 된다고. 근데 디귿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였어? 그렇게 예를 들 수 있는 A, B, C를 세제곱해서 더하면 뭐가 나온다? 이거 세제곱하면 얼마야? 이거 세제곱하면? 이거 세제곱하면?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무슨 수 나오게? 양수 나오잖아 이건.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 양수 나오고 있어. 그럼 디귿 맞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죠. 디귿이 맞으려면 무조건 어떤 예를 들어도 음수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 양수가 나오는 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귿 틀렸다는 거지. 다시 정리할게. 1227번에서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만 해결하면 충분해. 굳이 이런 이상한 모양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찾을 이유 절대 없다. 약간 정말 억지스럽게 문제를 낸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게 봐도 상관없다는 거. 네, 조금 쉬었다가 피곤한 사람들 핸드폰 하지 말고 참 차라리 잠깐 쉬던가.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올게. 아, 그리고 얘들아, 전달사항이 있어. 목요일날에도 한 번 더 말할 건데 이번 주 토요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아서 프린트 확인할 거거든? 근데 이번 주 토요일에 선생님이 저 처가 쪽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점심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남는 거 없이 선생님이 아침에 잠깐 올 거야. 근데 또 여러분들 10시부터 수업이지. 그래서 1시간 정도만 토요일은 일찍 만나서 선생님이랑 보고 토요일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프린트 확인하고 가는 걸로 하자. 오케이? 목요일날 한 번 더 전달해 줄게. 다 안 먹었나? 맞지? 촬영 안 해도 되겠다.